여드름 흉터가 크게 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늘고 깊게 패여 있는 흉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넓게 움푹움푹하게 패여 있는 흉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흉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시술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제 안녕하세요. AB클리닉 김승현 원장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여드름의 원인과 관리 방법과 피부 시술 추천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 첫 번째로는 피지의 분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지의 분비량이 늘어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이제 안드로겐 호르몬의 과활성화로 인해서 피지샘이 커지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먹는 약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피지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될 때 각질이 주기를 맞춰서 저절로 탈락하는 각질 탈락 주기가 있어요. 어떤 원인에서든지 늘어나게 되면 피부 위에 이렇게 각질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피지가 배출이 돼야 될 구멍을 각질이 막게 됨으로써 그것들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여드름 면포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피부에 있는 여드름균들이 과증식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피지들과 반응을 해서 여드름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습관. 가장 큰 습관으로는 먹는 거예요. 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낼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시면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잘못된 세안, 아니면 과도한 각질 제거제 사용 등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럴 때 여드름이 또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픈 것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는 것도 이런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름진 걸 엄청 많이 먹는데도 피부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태생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죠. 부모님들이 여드름이 잘 안 나고 피부가 깨끗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 자녀분들도 고생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피부는 타고나는 게 있어서 타고나는 거를 따라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피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드름을 일으키는 이유에 따라서 이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지 분비량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 피지샘의 활동을 좀 떨어뜨려주는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술 중에서는 이제 포텐자가 그 대표적인 시술이 될 수 있겠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각질이 제대로 탈락이 안 되면서 피지가 배출이 안 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아쿠아필이라든지 라라필 같은 이런 필링 시술들을 같이 해주면 좋아요. 여드름이 이미 많이 발생해서 흉터까지 있는 분들에게 좋은 피부 시술 추천. 여드름 흉터가 크게 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늘고 깊게 패여 있는 흉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넓게 움푹움푹하게 패여 있는 흉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흉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시술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제 포텐자 흉터, 이제 라지포어 모드라든지 아니면 흉터 모드로 해서 치료를 하시거나 퓨어젯이라고 또 흉터 특화되어서 쓰고 있는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피부 시술도 중요하지만 먹는 약이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뭐 미노신이라든지 독시사이클린 같은 약으로 이런 균들을 억제시켜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드름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피지 양이 증가할 때는 이때도 쓰는 약들이 있어요. 이소트레티노인 약이 있는데 로아큐탄이라고 널리 알려진 약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먹어서 피지샘의 활동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각질 탈락 주기가 늘어나서 이제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아서 이제 면포 같은 여드름이 많이 만들어질 때는 각질을 조금 더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비타민 A 유도체 계열들 바르는 연고들이 있거든요. 아다팔렌 같은 이런 것들을 발라서 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집에서 홈케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세안이에요. 잘 씻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세안제를 선택할 때는 약한 산성의 세안제를 사용해서 쓰시는 게 여드름성 피부에는 좋고요. 진정관리나 보습 같은 것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자신의 얼굴의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 얼굴이 너무 이제 지성의 기운이 많은 심한 피부라고 하면 오일의 성향이 많이 든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더 기름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선크림 평소에 많이 발라주면서 혹시라도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이 났을 때 이것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손으로 뜯거나 하지 않기.
손으로 뜯거나 해서 움푹움푹 패인 흉터가 생기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치료할 때 아프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흉터를 먼저 안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하게 났을 때는 집에서 뭐 내가 손으로 뜯거나 압출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여드름 관리를 하는 뭐 피부과를 방문해서 압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염증 주사를 맞는다든지 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고요. 나의 평소 생활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신체적인 환경이 복합되어 나타내는 질환들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드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얼굴에 엄청 흉터도 크게 남고 보기 싫거든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고 치료받아보세요. 지금까지 AB 클리닉의 김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